3강 마지막 챕터고요. 네. 오늘 도메인 세팅하고 이제 거기다 HTTPS, SSL 설치해 볼게요. 먼저 깔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 안 깔은 게 있는데 위험 리포 리스트 해보면 위험 리포 리스트 우리가 PIP 파이썬 같은 경우 PIP도 리스트가 있고 npm도 리스트가 있죠. 설치된 게 뭐가 있는지 보는 거 그겁니다. 위험에 뭐가 있는지. 지금 리포 리스트가 11,991개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정도 10,000개 정도 나올 텐데 요걸 깔고 나면 이제 이 익스트라 패키지거든요. 기본 패키지 외에 많이 쓰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리파지토리로 등록해주는 요걸 설치하게 되면 25,000개로 점프됩니다. 그래서 요걸 설치할 거예요. install epel release 한칸 띄고 -y. 저 무료 도메인 검색하면 많죠. 혹시 무료 도메인 하셨나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좀 찾아봤더니 저는 무료 도메인 안 써봤는데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 닷컴들은 다 유료고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주로 쓸만한 게? 프리놈. 아, 이거죠. 네. 이것만 한번 볼게요. 닷컴 무료는 없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도메인을 찾으면 제가 토픽션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 이거 보시면 닷컴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안 쓰고요. 그래서 이 중에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대부분 그래서 닷컴까지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미 등록된 거죠. 그래서 요걸 눌러보면 도메인 정보가 나옵니다. 이걸 후이즈라 그러죠. 리눅스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후이즈 서버는 후이즈.가비아.com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후이즈 서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도메인 장사들을 할 거고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이렇게 있죠. 2023년. 그래서 만기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픽션닷컴이라고 하는 거는 제 개인 토익 프로젝트예요. 앞에 뭐가 붙어도 괜찮은데 토픽션닷컴이라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걸 그냥 채팅으로 만들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토픽 하나 가지고 뭐든지 해보자라는 거고 우리가 요번에 시험 본 것도 싹.토픽션.com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토익 프로젝트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혼자서 하는 팀 프로젝트 말고 그것도 재밌습니다. 여기로 바로 가볼게요. 그래서 토픽션.com 레코드 수정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추가를 하면 돼요. 제가 myD를 추가해 놨거든요. 이 IP는 우리 공인 IP겠죠. 우리 여기서 해놓은 요 IP 접속용 IP가 아니고 이 앞부분이 뭐가 오든 내가 등록되어 있는 여기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기 설정 안 돼 있는 거 있죠. 안 돼 있는 도메인은 다 이쪽으로 보내게 제가 해놨어요. 그리고 HTTPS도 붙일 수 있고요. 이거 와일드카드 렛츠 인크립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렛츠 인크립트 등록할 때 우리가 좀 이따 렛츠 인크립트 하겠지만 와일드카드로 하게 되면 뭐 앞에 뭐가 붙어도 되는 알려줘요 저한테. 그럼 렛츠 인크립트가 알려준 코드 키를 여기다가 에크미 챌린지에다가 등록해 놓으면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뭐 어떤 도메인이든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페이지를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뭐 자기 좋은 거 쓰시면 됩니다. 무료는 쓸만한 게 없고 1년인가 지나면 또 돈 과금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영상이 있어요. 도메인 세팅하기.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도메인을 만든 여러분들 도메인을 어떻게 찾는지 자, 제 도메인을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도메인을 쓰는 거예요. 저는 토픽션.com. 지금 여기는 my딜입니다. 네임 서버에서 lookup to픽션.com을 실제 우리가 요번에 할 거 my딜.to픽션.com 했더니 제 공인 IP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아까 설정해 놓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 IP가 다르죠. 저는 168.1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PC고요 지금. 서버에서는 10.250.25511이네요. 여러분도 이건가요? 지금 같은 네임 서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IP면 다른 네임 서버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 치시면 쭉 설치가 되고요. 이제 DNS 서버에 등록한 거를 찾은 거 아까 말했고요. 125 걔가 이렇게 뜰 텐데 여기다가 이제 mydeal.to픽션.com 치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엔진엑스를 세팅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떠 있죠.
자, 이렇게 떠 있으면 아 이건 서비스로 떠 있는 거구나, 시스템ctl로 띄운 거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프로세스 확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컴프가 있어요. 이 컴프로 갈 건데, 아, 엔진엑스의 컨피그레이션은 etc 밑에 엔진엑스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d etc의 엔진엑스, 여기서 ll nginx.conf가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이에요. cat nginx.conf cat으로 볼게요. vi로 안 보고 cat으로 했더니 몇 줄 안 되니까 cat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유저 nginx, 아, 실행하는 유저는, 시스템 유저는 nginx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리눅스 명령어 유저 생성할 때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nginx는 로그인용이 아니고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유저예요. 그 다음 워커 프로세스는 한 개. 이거는 왜 그렇죠? 우리가 CPU가 한 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ps-ef 했을 때 실제로 nginx가 구동된 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방금 실행시킨 프로세스죠. 그랩 프로세스니까 nginx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 grep-v 하면은 빼는 거거든요. grep-v grep 이렇게 하면은 실제 이제 지금 그래프로 실행시킨 거 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 -v는 이게 들어간 건 빼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랩이라는 말은 빼니까 실제로 두 개가 떠 있죠. 실제로 수행하는 거는 얘예요. 마스터 프로세스는 그냥 구동시켜 놓고 진입 지점만 잡아 놓은 거고, 실제 수행은 얘가 이 프로세스가 합니다. 그래서 CPU가 한 장이기 때문에 하나가 뜬 거고, CPU가 뭐 8장이면 8개가 뜨겠죠, 프로세스가. 그 조정을 내가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죠. CPU 개수를 얘가 보고 설치될 때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러. 아, 엔진엑스를 띄웠는데 페이지가 안 떠. 무슨 에러지? 이걸 볼 때 이제 이 파일에 가서 보면 돼요. 우리가 어제 바의 로그에 다 있다 그랬죠. 웬만한 로그들. 자, 그리고 로그 레벨이라고 하는데 워닝 이상 다 보여줘. 이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는 nginx.pid 요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중간에 유령이 되면, 그러니까 좀비가 된다 그러죠. 우리 흔히 좀비 프로세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비가 될 경우가 있어요. 떠있지도 않고 안 떠있지도 않은 거예요. 살아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이 파일을 못 찾겠어요 라든지 이 파일을 못 열겠어요 라든지 이런 에러가 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프로세스 있죠, 요거 1번에 있는 게 마스터잖아요. 그럼 마스터를 내가 킬로 죽이면 돼요. 킬 -9 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죽여줘. 그럼 이게 불안하신 분은 그냥 킬 해서 프로세스 아이디 하면 죽습니다. 얘가 죽지도 않고 계속 떠 있으면 재시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좀비가 돼 있으니까. 아무튼 그 지금 현재 프로세스 아이디는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비가 되면 이 파일이 락이 걸리는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그럼 2662 같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프로세스가 구동이 될 때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내가 여기다 담아 놓으면 스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얘만 킬 해버리면 되죠, 내가. 그렇게 스크립트를 짤 수가 있겠죠. nginx-s stop 이걸 때리면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 파일에 있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킬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워크 커넥션은 1024 동시 접속자예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엔터를 딱 친 거죠. 0.001초에 오차도 없이. 그랬을 때 1024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게요? 그러면 큐에 쌓이겠죠. 예. 큐에서 줄 쓰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서버는 약하기 때문에 1024까지 못 갈 거예요. 한 500, 200, 300 가면은 그 다음부터 줄 서기 시작할 거예요. 동접자가. 자, 그 다음에 include에서 myme type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서버 개발자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좀 많으니까 VI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갔더니 이제 미디어 파일 타입이에요. 텍스트 HTML 확장자는 이런 것들이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JS고, 이걸 다 등록해 놓은 거예요. nginx에다가. nginx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여러분들만의 확장자를 쓴다. 나는 뭐 QQQ라는 파일을 쓸 건데, 그 파일은 뭐 XML로 돼 있어, 속은. 그러면은 텍스트 XML에 QQQ라고 하나 추가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nginx가 내보낼 때, 파일을 내보낼 때 XML이면 안전하게 내려보내야 되죠. 이미지면 바이너리 타입으로 내려보내야 되고, 로그 포맷은 리모트 어드레스는 사용자, 고객의 IP 주소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남아요. 이렇게 로그 파일에. 해커가 이제 접속을 하면 이 로그에 남겠죠. 그래서 그 IP를 추적해 봤더니 뭐 어느 물레동에 있는 PC방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PC방에 가서
맥 어드레스, 네트워크 카드가 갖고 있는 어드레스는 또 달라요. 그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트 유저, 그다음에 뭐 타임 로컬 리퀘스트 스테이터스 바이트 센트, 바디가 얼마큼 올라왔느냐, 뭐 이런 것들 쭉 남습니다. 그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핸드폰에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 붙었는지, 아이폰에서 붙었는지, 뭐 맥북에서 붙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액세스 로그는 여기 남습니다. 내가 어디에 접근한 건 액세스 로그에 남을 거예요. 이거는 테일이라고 하는 건 끝부분을 보여줘 이거예요. 한 5개만 볼게요. 5개 너무 작으니까 10개 정도. 이렇게 해보면, 아, 제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거를 테일 마이너스 F로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F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파일을. 제가 방금 리프레시 했더니 들어왔어요. 그럼 IP는 이겁니다. 싹 센터 IP고, 자, 304는 not modified예요. 이 페이지 내용은 너 안 바뀌었네. 그러니까 다시 안 내려가죠. 브라우저에 캐시돼 있으면 브라우저 걸 그대로 보입니다. 애플 웹킷, 이제 맥킨토시고요. 맥이었고, 인텔 맥 OS X네요. 여기 다 있고, 크롬으로 제가 열었고요. 근데 뒤에 사파리가 붙죠. 이 사파리에 있는 웹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애플 웹킷. 이거 기반으로 지금 브라우저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붙여주는 겁니다. 사파리에 대한 지분이 많기 때문에 브라우저들은. 그 다음에 뭐 V8 엔진 같은 거, 자바스크립트 V8 엔진 같은 건 크롬이 만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 304가 하나 있고 200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304는 수정이 안 됐어. 변경이 안 됐어. 이런 뜻이고요. 어디를 지금 들어온 거죠? 슬래시는 뒤에 index.html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래시로 들어왔고,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붙였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슬래시고, 이런 거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파비콘 아이콘이구나. 파비콘을 항상 같이 부르게 돼 있어요, 브라우저가. 그래야지 이 윗부분에 이 아이콘을 박죠. 그러면은 난 파비콘은 뭐 그냥 없어요 하고 그냥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브라우저에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개발자 콘솔 여는 건 아실 거고, 맥은 옵션 커맨드 I, 윈도우는 F12. 지금 이제 레코더가 시작돼 있어요. 딱 키면 레코더가 자동으로 됩니다. 리프레시 했어요. 그랬더니 mydeal.topic.com은 스테이터스 304네요. 그죠? 그럼 서버도 304.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게 뜨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익스텐션,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게 추가적으로 실행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만 한번 볼까요? 이런 걸 나중에 잘 아시면 크롤 할 때 되게 편하죠.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리프레시 했더니 어떤 거를 부르더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코드 값을 부르더라. 그러면 코드 값을 부르는 URL이 있겠죠. 주소가. 그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떠요. 여기에다가 내가 리퀘스트 헤드에 뭘 달고 가는지를 알면 이걸 리퀘스트 헤드에다 붙여가지고 제가 파이썬에서 콜을 하게 되면 답을 그대로 주죠. 리스폰스를. 이걸 그대로 씁니다. 저한테. CURL이라는 게 있는데 어제 잠깐 보셨죠? HTTP, 저는 S까지 달았으니까 HTTP 해볼까요? 아까 페이지 열리신 분들은 해보세요. 지금 HTTP S는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 했더니 저는 301이 떴어요. 301이라고 하는 거는 리다이렉트죠. 301 리다이렉트. 지금 304 not modified 200 OK. 그 다음에 301 리다이렉트. 404 not found 500 다 서버 에러죠. 자, 여러분은 아마 여기에 그냥 엔진엑스 어떤 내용들이 막 뜰 거예요. 저는 S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S로 해보니까 myD를 이렇게 뜨네요. 여기 지집 온도 아셔야 되는데 HTML이 요즘은 양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한 1메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하나가 요즘 보면 이미지들이랑 막 다 해서 막 잔뜩 내려오죠. 심지어 광고까지 붙어가지고 뭐 1기가짜리 데이터 요금을 쓰고 있는데 그 사이트만 들어가면은 뭐 금방 날아가 버려. 한 500메가가. 그거는 이제 그 사이트가 워낙 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트 서버는 네트워크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고 여러분은 패킷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핸드폰에서. 그래서 또 이제 지집 온을 하게 되면 압축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패킷 요금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나중에 이제 뭐 하겠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캐시해야 되죠. 브라우저에 바뀌지 않은 것들은. 그건 우리 리액트 할 때 많이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include 돼 있어요. 자, 저기 다 못 썼어. 다른 파일로 내가 분리해 놨어요. 어디다가? etc 밑에 nginx 밑에 conf.d 디렉토리. 파일명 아니고 디렉토리예요. 아래에 asterisk.conf. 이 아스타가 붙어 있으니까 뭐가 와도 되는 거고 확장자는 분명히 conf로 끝나야 돼요. 이게
ll 때려보면 conf.d가 있죠. 여기 ll conf.d 해보면 default.conf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게 이제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conf.d에 디폴트, 얘도 지금 include가 돼 있겠죠. asterisk.conf니까. 그래서 얘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 서버들이 들어간 거예요. 서버 listen 80 포트, 당연히 80 포트고, 나는 다른 포트로 띄우고 싶으면 여기도 포트를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로컬 호스트가 갖는 거는 127.0.0.1도 되고, 그 다음에 내 공인 IP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IP 주소로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을 타겠죠, 무조건. 그래서 이 서버 네임을 무조건 찾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지금 이 부분을 탄 겁니다. IP로 들어갔으니까 로컬 호스트를 찾겠죠. 이 IP가 이제 이 서버에 들어가면 로컬 호스트니까. 메인이 아닌 건 다 로컬 호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액세스 로그를 분리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만 들어온 것만 따로 파일을 남기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은 슬래시는 이제 뭘로 시작하든, 뒤에 뭘로 시작하든 이쪽으로 들어와 이런 뜻이고, 루트라고 하는 거는 도큐멘트 루트예요. 그래서 usr share nginx의 html 봤더니 이 폴더 안에는 두 개가 있네요. 이 중에 index.html이 기본 파일이에요. 이걸 해놓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가는 분들은 힘들죠. 컨트롤 A 누르면 앞이에요. 되게 명령이 길게 써졌다가 앞부분을 고쳐야 될 때가 있죠. 화살표 위로 올렸는데, 그럴 때 앞으로 가고 싶으면 컨트롤 A, 그냥 끝에 가고 싶으면 컨트롤 E, end 이런 뜻이에요. A로 가서 저는 VI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E 해서 슬래시 index.html,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봅시다. welcome to nginx 얘네요, 그죠? 아, 이 파일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고쳐볼게요. 저는 welcome to nginx가 아니고 우리 서버 mydir이라고 수정해 볼게요. 여기다가 mydir이라고 수정하고 저장하고, mydir이라고 바뀌네요, 그죠? 그럼 이 파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덱스는 index.html, index.htm 요 두 개 파일을 무조건 찾는 거예요. 파일명이 안 오면. 404는 404.html 주석이네요. 자, 에러 페이지는 500에라, 502에라, 503에라, 504에라 어떤 에러가 나든 500x.html이란 걸 불러줘, 이런 뜻이에요. 얘는 에러 발생했다, 뭐 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이제 PHP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PHP 프록시라고 해가지고, 이 프록시란 말을 이제 우리가 쓸 거예요. 플라스크에서 프록시 패스를 쓸 건데, 뭐 어떤 뒷부분이든 앞부분이든 어떤 약속된 거, F로 시작하면 뭐 플라스크로 보내죠. N으로 시작하면 노드로 보내죠. 그걸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프록시 패스로. 이거는 플라스크랑 노드 시간에 할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컴프를 만들 거예요. conf.d에 mydir.conf, 여러분만의 컨피그레이션 열어가지고, 자, 80, 얘도 80 포트예요. 서버 네임은 여러분 도메인, 여러분들이 만든 도메인을 쓰셔야 되고요. 항상 nginx는 끝부분에 세미콜론을 치셔야 돼요. 세미콜론 빠져가지고 에러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슬래시, 그 다음에 루트는 바에 따따따의 mydir, 그 다음에 인덱스는 똑같이 쓰는 거고, 자, try files,라고 하는 거는 URI 없는 걸 찾잖아요. 내가 파일이 없는 거 이런 거 할까요? 여기서는 슬래시 test.html 이렇게 불렀어요. 404 나파운드가 뜨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자, 근데 얘네 나파운드가 안 떠요. 없는 파일 부르면 1로 보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ry files는 네가 없는 주소, URI라고 하는 건 뒷부분이거든요. 도메인 다음 부분을 URI라고 부르는데, 전체를 URL이라고 부르고, URI를 못 찾겠으면 index.html을 try 해봐, 이런 뜻이에요. 이건 왜 걸어줘야 되냐면, 나중에 리액트 할 때, 리액트든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이렇게 슬래시로 붙는 경우도 있고요. EMPS의 직원 목록에서 3번 이렇게 하면은 3번 4번을 갖는 직원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EMPS라는 폴더는 서버에는 없어요. 그렇죠. 클라이언트에 있습니다. 리액트가 라우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있는 건데 내가 서버에다 물어보면 서버가 이 디렉토리를 뒤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걸어주는 거예요. 미리. 원래는 없었지만 이걸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index.html로 가게 되면 index.html에
클라이언트에서 짜놓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다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클라이언트를 다시 찾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이해 안 되시죠? 네, 리액트 할 때 이거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어려운 개념이니까. 이 폴더가 없잖아요. 이 인덱스는 제가 안 만들었고. 자, 이 상태에서 WQ 해서 나오시면 돼요. D점. 여러분들이 방금 만든 컴프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루트, 도큐멘트 루트. 그럼 바에 따따따. 일단 바 한번 볼까요? ll 슬래시 바. 여기에 따따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만들어야 돼요. 보통 규칙을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따따따로 만들면, 바에 따따따로 만들면, 웹 서버에 이제 HTML들이 모여 있는 디렉토리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바 밑에 서버라고 되어 있으면, 서버, 이제 노드든 플라스크든 얘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걸 만들어 주는데, 보편적으로 바 밑에 둡니다. 그래서 mkdir, 자, -p 할 거예요. -p는 바 밑에 따따따 밑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요? 따따따 밑에 mydir까지 가야 돼요. 따따따도 없는데 mydir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못 만들겠죠. 그럼 중간에 없는 애들은 알아서 만들어줘, 이런 뜻이에요. -p가 붙으면. 원래 -p가 안 붙고 뭐 바에 따따따에 뭐 x에 qqq 이렇게 만들면 그냥 따따따 x가 없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따따 x가 없는데 어떻게 qq를 만들어, 이런 뜻이니까 mkdir -p 바에 따따따에 방금 열은 건 폴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ll 바에 따따따 까지만 한번 볼게요. 해보면 mydir이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html을 하나 만들 건데, 자, echo 한번 써볼게요. echo 이제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뭐 this is mydir 라고 쓰고 요거를 보내버릴 거예요. 어디다가? 바에 따따따에 방금 만든 mydir 밑에 index.html이라고. 그러면은 이 내용을 화면에다 쓰는 게 아니고 이 파일로 그냥 넘겨주는 거죠. 꺽쇠. 자, 그럼 이제 폴더랑 디렉토리랑 index.html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재시작을 해야지 반영이 되겠죠. 컨피그레이션 수정은 무조건 재시작이 돼야 돼요. 확인하는 거는 nginx-t 테스트 한번 해줘. 컨피그레이션을 그냥 -t 한 다음에 엔터 쳐보면 nginx the configuration file 요게 syntax is okay 떨어지면은 잘 된 거예요. test is successful. 이제 재시작 해볼게요. 뭘로 해야 되죠? 재시작? nginx-s reload 하면 안 되죠. 원래 내가 이건 언제 쓰는 거죠? nginx로 스타트 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고, 지금 우리 systemctl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하는 서버는 systemctl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리스타트도 있고 릴로드도 있는데, 리스타트가 날까요? 릴로드가 날까요? 리스타트는 프로세스를 죽여버리고 새로 띄우죠. 그러면은 죽고 뜰 동안에 사용자들이 몰려있으면 그 사람들 다 큐에 쌓여요. 잔뜩 쌓여서 nginx가 딱 올라오는 순간 서버가 맛이 가겠죠. 그걸 처리하느라고. 그러니까 릴로드를 쓰시면 돼요. 컨피그레이션 바꿨을 때는. 티커란 설정이 아닌 이상은 릴로드를 쓰면 프로세스는, 마스터 프로세스는 남아있고 메모리만 다시 채우니까 훨씬 빠르겠죠. 에러가 적게 납니다. 릴로드 nginx 이렇게 하면 느낌표 ps. 자, 마스터 2262는 그대로 살아있고 얘만 다시 바뀐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도메인으로 들어가 보면 this is mydir 홈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도메인으로 우리 웹서버까지 오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이제 HTTPS로 이제 붙어야지 스토어에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유미 스토어에서 서트봇이라고 해요. 렛츠 인크립트는 서트봇, 네, 서티피케이션 봇. 지금 인스톨 하면 두 개를 제가 한 번에 까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계속 하나씩만 깔았죠. 유미 인스톨 할 건데 서트봇이랑 파이썬 2 서트봇 nginx 요 두 개를 깔 거예요. 필요하니까 두 개 같이 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아무 데서나 이거 설치 다 됐나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nginx를 중지해야 돼요. nginx가 떠 있으면 프로세스가 구동 중이면 서트봇이 뭘 nginx에다가 알려주다가 에러가 나니까 먼저 이제 nginx로 스톱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ctl stop nginx 그렇게 하고 ps를 다시 쳐보면 nginx 없어야 되겠죠.
그다음 요 복사에다가 하면 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고요. 서트봇, 자, 스탠드 언론으로 뜰 거예요. 이 옵션은 다 되게 많습니다. 서트봇의 옵션은. 그래서 나는 단독으로 서트봇을 띄울 거야. 그래서 이 서트봇을 여러 개 띄울 수가 있어요. 이 도메인용으로 인증서 하나, 또 다른 도메인 이 서버를 가질 수도 있죠. 다른 도메인도 뭐 이 서버를 할 때 이 서티피케이션 네임을 다르게 줘가지고 여러 개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스탠드얼로 혼자 존재하는 거고요. 도메인은 요거 도메인이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 도메인을 쓸 건데 이 도메인을 네임 서버에서 물어보겠죠. 서트봇이 네임 서버 가서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이 구동 중인 이 서트봇이 실행 중인 이 서버, 우리 서버 IP가 아니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도메인이 먼저 세팅되어 있어야겠죠. 이 서버의 IP로, 공인 IP로 인증서만 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실행시키면 돼요. 엔터키 쳐놓고 한번 볼게요. 같이 렛츠 인크립트를 먼저 들어가 보시면 무료이며 자동화된 개방형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안에 취약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니고요. 다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후원사들, 그럼 이 회사는 뭘 먹고 살죠? 다 무료인데 이렇게 큰 회사들이 후원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후원할 수 있고요. 보시면 페이스북도 있어요. 기덥도 있고요. 다 이렇게 뭐 윕스도 있고 라인도 있네요. 이런 회사에서 다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메일 어드레스 물어봐요. 이 단점이 90일밖에 안 돼요. 맥스. 인증서가 90일이 지나면 익스파이어 돼요. 그건 좋은 겁니다. 짧을수록. 해커가 인증서의 키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 뚫리는 거죠. 그래서 자주 바꿔주는 게 좋아요. 90일이 되기 전에 알려줘요. 이메일로. 뭐 한 보름, 한 달 전에 미리 여러분 여기 쓴 이메일로 익스파이어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60일이 지나면. 그거 물어보니까 이메일 넣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료로 쓰니까 이메일 정도는 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약관에 동의하느냐, 약관의 마케팅적인 그런 이메일을 또 받겠냐 뭐 이런 건데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yes 할지 no 할지. 이제 congratulation이 떠요. 이 두 줄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 도메인 밑에 chain.pom 파일이랑 private key pom 파일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엔진엑스한테 등록을 시켜줘야지만이 엔진엑스가 서비스 할 때 HTML을 암호화하고 복화하겠죠.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그 HTTPS로 된 서버에다 데이터를 게시글을 쓰고 날렸어요. 그러면은 HTTPS이기 때문에 암호화돼서 날아가요. 그리고 서버에서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하겠죠. 복호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열쇠가 필요하겠죠. 그 키 파일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서버에서 내려올 때도 암호화돼서 내려오죠. 암호화돼서 내려와서 브라우저에서 복호해야 되잖아요. 복호할 때 이제 또 키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브라우저가 그 키로 복호해서 보여주니까. 이 화면을 잘 놔두고 다시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열 거예요. 설명 듣고 그냥 바로 이거 다 붙이면 되거든요. 이 아래쪽, 자, 요 부분이랑 return 301. 자, 아까는 80으로 들어왔죠. HTTP입니다. 그죠? 혹시 HTTP로 들어오면 return, 여기서 바로 리턴 해버려요. 어디로? 301로 이제 리다이렉트 시킬 건데, HTTPS에 호스트는 여러분들 도메인이고, 리퀘스트 URI는 URI 그 슬래시부터 물음표까지 다. 무조건 80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보낼 거예요, 이제? HTTPS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443 포트가 SSL, HTTP2 이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80으로 가자마자 바로 리턴이에요. 여기에 좀 전에 그 두 개의 파일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443 포트는 무조건 암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키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문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작동 방식 요것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렛츠 인크립트가 다 암호화를 해줘요. 우리 서버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렛츠 인크립트에서 필요한 키를 우리 서버가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 키에 대한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인인증서처럼. 그 키가 올바른지 아닌지 그걸 렛츠 인크립트가 또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단지 우리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메인을 치게 되면 우리 서버로 왔다가 렛츠 인크립트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키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키를 다 맞춘 다음에 다시 암호화하든 복호하든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암호화해서 또 내려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컨피그 파일을 열어볼게요.
컴프디 mydeal. 컴프 다시 열어가지고 여기 한 줄 리턴 한 줄 넣어야 되고요. 요 부분 한 줄 넣고 그 다음에 아래쪽 요거 다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래쪽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바뀌는 거 있죠. 요 두 개 파일명만 여러분들의 요 이름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 도메인이 될 거고 나머지는 같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 WQ 저장하고요. 이제 systemctl 엔진엑스 꺼져 있으니까 스타트 해야 되겠지. 이번엔 릴로드가 아니죠. 떠 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게 릴로드고. 자, 엔진엑스 뭐 저널 에러라든지 뭐 이상한 에러 나면 컨피그레이션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때려보면 여기 앞에 열쇠가 생길 거예요. 여기서 아까 네트워크를 봤는데 이번에는 시큐리티, 뷰 서티피케이트 보면 제 이제 인증서 이름이 제 도메인이죠. 그래서 mydeal.topvision.com이고 발급자는 Let's Encrypt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없애고 싶으면 코모도라고 하는 거 그걸 쓰시면 돼요. 유료 인증서. 자, 그리고 만료일은 2월 17일 90일 후죠. 그래서 유효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인증서 한번 볼게요. 사이트가 아주 옛날 사이트네요. 자, 보시면 지금 와일드카드 저 지금 톱비전 와일드카드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21만 5천 원짜리예요. 연간. 이걸 지금 렛츠 인크립트가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걸 하게 되면 그 이름이 없어지고 우리 회사 이름이 나오겠죠. 그 렛츠 인크립트 자리에. 기부를 한 다음에 메일을 보내세요. 그걸 좀 바꿔달라고. 이제 90일마다 그럼 내가 매번 이거 갱신을 해줘야 되나? 아니죠. 귀찮잖아요. 이제 자동으로 2달에 한 번씩 60일을 2달을 이제 추천해요. 아까 그 문서 읽어보시면. 그러면 뭐 2, 4, 6, 8, 10, 12월 이렇게 자동으로 하면 되겠죠. 크론 탭이라는 걸 이제 할 건데 갱신하는 건 간단합니다. 서트봇 리뉴 요것만 쳐주면 돼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죠. 여기서 서트봇 리뉴 하기만 하면 갱신이 돼요. 이제 리눅스 기초 강좌 보시면 크론탭 얘기가 있을 거예요. 크론탭 -L 먼저 해볼게요. 크론탭 -L 메일 투 이 부분만 있나요? 두 줄? 네. 예. 엔사이트 업데이터 이게 있죠. 이거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걸어 놓은 거예요. 관리자가. 그러면 이건 보시면 분시 1월 주니까 6시 30분, 06시 30분, 새벽 40분에 공 안 써도 되고 써도 돼요. 1이니까 매일, 그죠? 매달, 매주. 그러니까 매일 6시 30분에 이걸 실행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결과는 아까 우리 담는다 했죠, 꺽쇠. tmp 아래에 .nu.log에다 담고 표준 출력 에라는 2는 에라거든요. 표준 에라, 표준 출력 에라 말이 좀 그러네. 어디로 보내라고요? 이 에라.log로 보내라 이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저는 이렇게 달았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달면 되는데 한 5시, 새벽 5시에 가장 사용자가 적거든요. 보통 보면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3시에서 6시도 괜찮고요. 보통 5시. 데이터베이스 백업 같은 경우는 한 3시에 많이 돌죠. 3시, 서너 시에. 왜냐면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미리 걸어놔요. 그래서 5시에 걸면 출근하는 시간까지 돌면 DB가 느려지니까 새벽 3시쯤 걸고요. 1일날 돌 건데 여기다가 아스테리크 /2죠. 이게 월자리거든요. 분시 1월. 월의 짝수. 나누기 2가 1이 되려면 아마 그냥 써도 되긴 할 텐데 크론탭을 걸 때는 크론탭은 어떤 식이냐면요. 내가 실행시키는 거 아니에요. 터미널에서. 시스템에서 스스로 돌죠. 그러면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실행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트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휘치 서트봇 해보면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요걸 풀경로를 이렇게 박아주는 게 안전합니다. 얘가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론탭에서는 항상 풀경로로 이렇게 적는 거. 얘도 보면 이렇게 적죠. 풀경로로 적어주고 리뉴. 여기까지가 명령이죠. 요게 명령이잖아요. 자, 우리가 실행시킬 때는 그냥 앞에 이 부분 안 쓰죠. USRP는 당연히 패스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터미널에 알죠. 여기 지금 결과는 내가 etc 엔진엑스 아래쪽에 그냥 바로 전 놔뒀어요. 바에 로그에 둬야 되는데 한번 보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표준 출력 에라. 이제 에라는 어디로 보내라고요? %1은 씹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는 씹어버려. 어디다 남기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등록하셔야 되는데 -2 해가지고
자, VI로 여는 게 아니에요. 크론 탭은 -2로 여는 겁니다. 에디트.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요거를 놔두고 YY하고 P 하면 복사되죠.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지금 한번 되는지 보려고 크론 탭을 걸어놓고 내가 그냥 집에 가보면 항상 찜찜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분시 1, 월, 주까지 전부 별이면 최소 단위가 분이니까 1분마다 한 번씩 돌렸죠. 1분마다 한 번씩 돌려가지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인스톨 바로 돼버려요. 저장하는 순간. 크론 탭은. 자, 그 다음 여기가 엔진X니까 아직 로고가 안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스크립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일 루프를 돌릴 거예요. true, 무한 반복이죠. do, 이제 여기 LL을 해줘. 그 다음에 계속 돌면 푹 돌아가니까 서버가 바쁘겠죠. 슬립 잠깐 2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 단 이런 뜻이죠. 그럼 1초, 2초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다 보면 그 파일이 생기겠죠. 걔가 이제 리뉴가 되면 생겼네요. 그죠? 서트 이제 컨트롤 C 하면은 중지가 되고, 자, tail-f로 해볼게요. sort.log 했더니 아까 같이 똑같은 에러가 났죠. 그죠? 이게 안 생기면 제대로 돈 게 아니죠. 서트봇을 못 찾았거나 하면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내가 지켜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2달에 한 번씩 무조건 리뉴를 해줘라. 이걸 항상 걸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하는 게 완료예요. 이렇게 서버가 구성되어 있으면 우린 복제하기 위해서 마음껏 늘릴 수가 있죠. 돌았네요, 방금. 똑같이 돌죠? 네. 잘 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컨트롤 C, 다시 크론 탭, 느낌표 크론 하면 아까 그거죠. 얘는 DD 지우고 X 지운 다음에 원래 걸로 놔둘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 돌까요? 12월 1일 날 새벽 5시에 돌겠네요. 12월 1일 아침에 눈을 뜨고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날짜가 바뀌어 있겠죠. 혹시 안 돌 수도 있어요. 아직 너무 짧은 기간이라 한 달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럼 방금 같이 이 에러가 뜰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돌죠? 또 2월 1일 날 돌죠. 그래도 90일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12월 1일 안 돌아도 괜찮습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렛츠 인크립트는 다 끝났고, 자, 지금까지 이제 서버 쪽 다 했어요. 엔진엑스, 볼타이버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깔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PC 도커를 깔 건데, CentOS에다가 엔진엑스 깔고 볼타 깔고 똑같이 깔아야 되는데, MySQL 8은 안 깔게요. PC에다가는 굳이 지금 우리가 MVP를 만들 때는 DB 하나만 쓰면 편해요. 안 그러면은 개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컬럼 하나 추가했으면 클라이언트에 먼저 추가해서 개발하겠죠. PC에서. 그런 다음에 도커에서. 그런 다음에 또 서버에 배포할 때는 또 서버에 또 컬럼 추가해야 되고, 이렇게 번거롭죠. 그럼 조금 느려져요. 그게 근데 원칙이에요. 원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개발 환경이 있고요. 여러분들 PC, 개발자 P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개발 서버 도커. 사무실에 조그만 PC에다가 이걸 해도 되고, 각자 PC에다가 이걸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만들어서 이미지를 떠요. 도커 커밋 하면 되죠. 도커 커밋 하면 이미지가 그대로 복제가 되죠. 그 이미지 파일만 주면 다 그냥 도커 설치할 필요는 없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도커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각자 PC에 이걸 이제 이 도커 이미지를 그대로 런 시켜놓고 개발하다가, 그러면은 이 두 개는 내 거니까, 내 PC 속이니까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죠. 제 시작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실수로 뭐 잘못 코딩을 해도 내 PC만 잘못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배포를 어디다 하면 스테이징 서버에다 배포를 해요. 소스를. 그럼 스테이징 서버는 보통 클라우드에 있거든요. 클라우드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그냥 회사 내에 뭐 서버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서버에 도커로 내가 하나 구성을 해 놓겠죠. 똑같이 이 이미지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다 볼 수가 있겠죠. 내부망이라 하더라도 회사 사무실에서는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가 테스트를 해줘요. 이 서비스를. 이제 전체 메시지를 보내면. 그리고 이제 이걸 외부에 클라우드에 올렸으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렸으면 베타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서비스 오픈하기 전에 우리 이제 충성 고객들한테 테스트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쿠폰 날리면서 하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죠. 클로즈 베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쿠폰 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잘 이상이 없으면 여기 있는 소스를 이제 이쪽으로 한 번 더 복사를 합니다. 배포를 해요. 디플로이 하면 이제 이쪽에서 서비스 서버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런칭을 하는 거죠. 서비스 런칭을. 런칭을 하고 나면 이 서버는 클로즈 베타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버전업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마지막 테스트 용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개발자들이 쓰는 쪽이고요. 이거는 기획자, 디자이너, 뭐 다른 직원들도 다 쓰고 우리 테스터들도 쓰고 QA 팀이라고 해가지고 품질 관리하는 팀 있죠. 그 팀에서도 이 서버에서 많이 쓰고 이상 없어요 하면 그때 이제 OK가 떨어지면 그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고 배포를 했다가 장애가 나면 치명적이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1분만 장애가 나도 난리가 나잖아요. 항상 이걸 실서버랑 똑같이 구성을 해야 해요, 보통.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DB를 그대로 이쪽으로 덤프 떠가지고 복사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도 합니다. 심지어 데이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스는 다 정상인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좀 다르죠. 난 에러가 안 나는데 넌 에러가 나. 보통 내 계정에 있는 데이터랑 네 계정에 있는 데이터랑 다르죠. 그럴 때 소스 날라갈 때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얼터링 치는 겁니다. 이 DB랑 이 DB랑 지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DB를 써요. 이제 개발 서버에서도 MySQL을 씁니다. 그래서 MySQL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고 서비스는 마스터 슬레이브 이중화되어 있겠죠. 이중화라기보다는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거 다 없어지는 거죠. 생략. 이거 생략.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이 서버를 구축한 겁니다.